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스피커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가 다른 음향 장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피커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사용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가감없이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리프로듀서 오디오 랩스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에픽4라고 하는 4인치 투웨이 프로페셔널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일단 간단히 어떤 제품인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언박싱 먼저 보고 오시죠. 이번에 언박싱 해볼 제품은 리프로듀서 오디오 랩스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에픽4라고 하는 액티브 투웨이 프로페셔널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리프로듀서 오디오 랩스 2015년에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회사의 설립 자체는 2015년도지만 실제 회사의 첫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픽5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4년여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 제품 출시는 2019년도에 되었으니 상당히 신생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신생회사에서 나온 모니터링 스피커답지 않게 꽤 괜찮은 퀄리티와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프로 오디오 업계에서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신생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보시면 제품 그리고 홈페이지, 여기도 보시면 그래요. 요즘에는 디자인드, 엔지니어드 인 Germany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요즘 대부분의 음향 회사가 제품 설계라든가 디자인은 각 나라에서 하고 결국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면 보통 4인치 5인치 프로 오디오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한 통씩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한 조, 그러니까 원페어로 해가지고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총 무게는 7.7kg 정도 나가고, 자,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꺼내봤는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인치에서 4인치 정도의 크기의 스피커가 프로 오디오 쪽에서는 좀 컴팩트한 스피커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트래블 케이스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 오디오 기준에서는 상당히 작은 인치수의 스피커이긴 한데 사실 이걸 들고 다닐 일이 많을까 싶기도 좀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땅이 넓고 또 이제 비행기라든가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열어봅시다. 파워 코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를 거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패드. 네. 아무래도 이제 데스크라든가 이럴 때 여기에 넣어가지고 미끄러지는 걸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배낭처럼 메고 다닐 수 있는 끈, 워낙 무거워가지고 이걸 메고 다닐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분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간단한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스파이크예요. 네, 아무래도 거치할 때 사용하는. 자,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 통에서 한 조의 스피커가 있는데 내용물은 동일할 테니까 한 통만 일단 빼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열면 이게 밑면이에요. 패시브 라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걸 약간 공과 우퍼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퍼라든가 트위터처럼 소리를 만들어서 울리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이제 저음 표현력이라든가 좀 향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해서 이런 걸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파이크를
이제 여기다 결합을 하는 거죠. 하나씩.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밑에 스파이크 전부 다 끼웠고요. 자, 정면에서 스피커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4인치 우퍼, 그리고 위에 1인치 트위터 해가지고 여기 50W, 50W 해서 재생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시면 여기 플러스타 DBU의 발란스드, 그리고 마이너스 10 DBV의 엄랄라스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출력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스탠바이 모드라고 해가지고 일정 이상의 입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스피커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스탠바이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자, 여기 전원, 온오프, 100V부터 240V까지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코드, 여기 볼륨 조절 노브, 그리고 로우 패스와 그리고 하이 패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트림 노브가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홀 같은 경우는 월 마우팅이라고 해가지고 벽면에 이걸 거치할 수 있도록 월 마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리프로듀서 에픽4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에 비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언박싱이 끝난 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직접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받은 느낌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음 챕터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떠셨나요?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제품을 받은 것은 몇 주 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몇 주간 이 제품을 사용해보며 제가 느낀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며 리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주파수 응답 특성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플랫한 스피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실제 청음 시에는 고음보다는 저음이 좀 더 부각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치수가 4인치이기 때문에 초저역대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스피커 대비해 좀 더 저역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스피커였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언박싱에서도 말씀드린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음이 부각되는 음악, 힙합이라든가 현대적인 팝 음악에서는 상당히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어쿠스틱 같은 음악을 하신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볼 법하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순수 프로 오디오를 겨냥한 제품이라기보다는 프로슈머, 프로 시장과 컨슈머 시장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을 한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품이 기본적으로 프로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밸런스드, 플러스 4 DBU의 밸런스드 입력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슈머 시장에서도 사용하는 마이너스 10 DBV의 언밸런스드 신호를 받는 것만 해도 제조사의 그러한 방향성을 느낄 수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룸 컨디션을 조금 덜 탄다는 점도 그러한 성향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룸 컨디션을 덜 탄다는 것이지 아예 안 탄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만 제가 써본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입니다. 에픽4 같은 경우는 룸의 컨디션을 조금 덜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를 하며 제 부스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장소에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물론 룸의 컨디션을 아예 안 탈 수는 없으니까 룸에 따른 변화는 분명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픽4만의 특성을 꾸준히 들려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미뤄볼 때 룸 환경이 갖추어진 프로 오디오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룸 어쿠스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청취도 상당히 고려해서 제작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프로 오디오에서 말하는 모니터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듣는 재미 또한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크리에이팅이라든가 작곡, 편곡 등이라면 모를까 전문적으로 믹싱을 하시는 엔지니어분들께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프로 오디오 스피커가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그렇게 좋은 편들이 아닙니다. 물론 후보로는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에픽4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의 스피커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부분도 프로 오디오 시장뿐만 아니라 컨슈머 시장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만든 스피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이라든가 혹은 컨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제조사에서는 이 제품의 특징을 컴팩트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프로 오디오 시장을 기준으로는 4인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소형 스피커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컨슈머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인치수인 것도 사실이죠. 사실 컴팩트함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낮은 인치수에
좀 더 가벼운 스피커를 찾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제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리프로듀서 오디오 랩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신생 업체고, 이 에픽4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내놓은 세 번째 스피커입니다. 사실 세 번째 스피커 그리고 신생 업체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고요. 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신생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주간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가감없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용인양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